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 마이너스 2%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현재 아래꼬리 반등이 나오면서 1%까지 하락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넥스장 기준에서는 거의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30만 전자 돌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민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기회를 잡는다면 언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언제 30만 전자를 돌파하는 상승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힘내자, 이럴 때일수록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30만 전자를 돌파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걸까요? 아마도 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을 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수급 먼저 봐볼게요. 오늘 시장은 외인들이 30만 주 정도 매도를 던지고 있고 프로그램에서도 15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요. 그리고 종목별 증권사의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가 메이저 증권사로 보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도 나뉘고 있는 상태죠. JP, UBS는 매수를 가져가고 있지만 골드만, 메릴린치는 오히려 매도를 던지고 있다고요. 제가 삼성전자처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에서 돌파 매매를 하기 위해선 최소한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나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동시다발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한 움직임이 메이저 증권사들의 움직임이어야 된다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주주분들이 물어보셨거든요.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 30만 전자를 돌파할 것처럼 강한 상승 구간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저는 돌파 매매 할 때는 아니다 얘기를 드렸어요. 왜? 외인들 기관들 매수를 가져가지 않았고 증권사도 또 한 번 나뉘는 움직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곧바로 30만 전자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조급하게 매수를 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핀트를 잘 맞춰야 되는 게 제가 삼성전자 지금 조심해야 된다, 고점이다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요. 전 단 한 주도 삼성전자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더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처럼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일수록 작은 변동성에도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에서 기회를 잡기보다는 상승하는 와중에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끌고 오고 있더라도 강한 상승이 나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작은 변동성이라도 나오잖아요. 지금이 고점이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이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게 매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평단을 높여 놓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처럼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에서는 훨씬 더 신중하게 매수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삼성전자 조정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10% 20% 조정 기다리잖아요. 기회 절대 못 잡는다고요. 실제로 이런 조정이 나온다 한들 불안해서 기회 못 잡아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30만 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조급한 마음에 매수하지 말라고요. 수급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원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30만 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중국 10개 기업한테 H200 칩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섹터에 던져졌잖아요. 실제로 어제 시장 엔비디아 시총이 5조 달러를 넘는 기업이 4%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다고요. 이게 H200 칩 수출이 늘어난다는 건, 중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한다는 건 메모리 업계뿐만 아니라 파운더리 업계에서도 엄청난 호재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충분히 30만 전자를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은 들어왔다는 거죠.
거죠. 그럼에도 조정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프로그램 장초반 매도를 던진다? 제가 생각했을 땐 30만 전자 돌파 전에 마지막 외인들의 개미털기 구간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선 우리가 수급을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곧바로 프로그램에서 양전이 나오고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겠죠. 왜냐? 시초가 매도를 던졌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격이라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데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던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가와 프로그램에서의 매수가 괴리울이 벌어진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30만 전자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상에서 집계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외인들이 매도를 던지면서 이격을 벌리는 게 아니라 어제 시장처럼 외인들 매도를 던지다가도 장 막판에는 매수를 하면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외국계 증권사들, 메이저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땐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도 30만 전자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수급상에서의 움직임은 가짜 움직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어제 시장에서도 봤잖아요. 외국계 증권사들, 외인들 시초가 매도를 던지다가 강하게 매수를 하는 거.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도 외인들, 기관들 장초반 매수를 가져가다가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자마자 대량의 매도를 던지는 거 지겹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차장고의 움직임, 선물시장의 움직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차장고가 결국 뭐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장고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공매도 세력들의 목적이 뭐예요? 비쌀 때 매도를 던져서 쌀 때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오히려 대차장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물에서의 움직임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선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낮은 백어데이션이 아니라 콘텐고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콜옵션을 베팅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삼성전자 윗구간의 방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재무부의 TJ 장고 지출 예정 내역을 봤을 때 올해 2분기에 지출 내역을 대폭 늘리는 모습 보여줬어요. 이게 어려운 말 다 집어치우고 유동성 강세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연준의장인 케빈 헤셋은 금리 인하에 대단히 우호적인 인물이에요.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아도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연준의장이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유동성 강세장이 만들어진다고요. 한국 시장도 과거 M2 통화량 기준으로 M2 통화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ETF 자본, 증권에 들어오는 개인들의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증시가 유동성 강세장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급상에서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높은 확률로 삼성전자 돌파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기회를 잡아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삼성전자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삼성전자처럼 우리가 길게 끌고 가는 종목에서는 남들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을 만한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남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흔들려서 매도를 던질 때 우리는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해하신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주주분들이 많이 담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 매일 찍어 드리는 만큼 수급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중요한 신호가 나온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30만 전자 돌파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곧바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에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삼성전자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기회를 잡는다면 어디서 잡을 건지, 단기적으로 선반영되는 구간이 나왔다면 어디서 비중 조절을 들어갈 건지, 어디서 리스크를 낮춰갈 건지 원 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100%의 최고 수익률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고점 매도, 최저점 매수를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다고요. 오히려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왜냐면 주식의 정답이 어디 있나요? 정답이 없는 시장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종목 안에서도 사람마다 수익률이 다른 거고,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우리가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종가 베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10원 단위의 타점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큰손 세력들이 곧바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미털기 구간을 가져가려고 해요. 추가적으로 매도를 던져요. 이때는 우리가 조급하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저점 시그널 기다려야겠죠. 반대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큰손 세력들이 매물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급을 붙여주면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중요 구간 돌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는 관망하는 게 아니라 저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돌파 매매 해야겠죠. 이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신호가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도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조급하게 매수를 할 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증시가 너무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놓고서 올라가는 건 아닐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 주식이란 건 저평가된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증시는 올라가고 있지만 종전 나왔나요? 불확실성 사라졌나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작년 12일 전쟁 모두 똑같았어요.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반도체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 캐펙스 확대 할 거다 얘기는 하지만 종전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던져졌고 게다가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K자 경기죠. 증시는 올라가지만 현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져야지 종전이 나와야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매집이 차트상에서나 수급상에서나 정말로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이런 종목 흔치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이 저점이다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이미 바닥권역 대비 2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거기서의 움직임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 시장은 올라간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 회복주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뒤에 영상에서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